만나고 싶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장 소통이 잘 되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아무래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관계가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부부가 가장 잘 소통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 가림막이 있어서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이로 인한 불통 현상이 장기화되면 부부 사이가 나빠지거나 급기야 헤어지는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랜 기간 동안 부부 상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여러 부부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이마고 부부 상담 기법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계신 대전 세계비전교회 신병식 목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네, 목사님 청취자분께 직접 소개와 또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회 부설로 부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1년 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하 부부 상담이라는 유튜브 방송에서 요즘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이마고 부부 상담을 한국 정서에 맞게 또 크리스찬 부부들을 위해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매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오프닝에서 소개했듯이 부부 상담을 언제부터 시작하시게 되신 겁니까?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는 한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네.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 남편을 좀 전도해달라고 해서 집에 찾아갔는데요. 네네. 그분하고 이제 남편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네. 갑자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만 다니면 답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요. 부부 사이는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데 네네. 교회만 나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을 그렇죠. 표현한 거군요. 예. 네네. 이 말이 나중에서야 제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거의 불신자 남편들의 컴플레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기도와 말씀으로 잘 해결이 물론 그렇게 해결이 되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는 이 부부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제 늦게 상담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 세계 최고의 치유를 자랑하는 이마고 부부 상담을 만나게 하신 거지요. 네. 그런 계기가 있으셨군요. 네네. 말씀하신 이마고 부부 상담, 이제 점점 궁금증이 더해가는데요. 이 네. 상담 기법에 대해서 한번 어떤 상담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마고 부부 상담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네. 미국에서 이제 하빌 핸드릭스 박사 부부가 부부 갈등이라는 고난 속에서 개발한 부부 관계 치료 기법인데요. 네. 이마고라는 말이 라틴어예요. 라틴어. 네. 영어로는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이미지. 네. 어릴 때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자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처를 받아서 이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성장하면 부부 문제가 일어난다는 뜻이죠.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던 어떤 이미지나 어떤 상처가 네네. 이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마고 상담은 치료율이 아주 높아서 미국에서는 오프라 윈프리 쇼 아시죠? 네. 오프라 윈프리 쇼에 17번이나 핸드릭스 박사 부부가 직접 출연할 정도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렇군요.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회자가 미국에서 이제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들 10쌍을 초대할 테니 핸드릭스 박사 부부 보고 당신들이 한번 직접 한번 라이브 상태에서 치료해보라. 그래서 10쌍 중 9쌍이 치료됐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90% 이상이 치료율인데 그렇죠. 90% 이상이라는 말이 한 분은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한 분은 그 방송국에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집에 돌아가는 바람에 치료를 못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참여만 했으면 이분도 어쩌면 그렇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예, 그러니까 치료만 받으면 거의 다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예. 이렇게 치료율이 높은 이유는 그 이마고 부부 치료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따지는 기존 전통 방법인 해결 중심형의 상담법이 아니고요. 네.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주고 인정해주고 네. 그대로 공감해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그랬구나.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 내 입장이 아니고 당신 입장에서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 이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정과 공감을 받으면 부부는
획기적으로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여기 아주 중요한 문구와 단어들이 많이 그래요. 이렇게 소개되네요. 오늘 중심의 단어들이 되지 않을까. 예, 인정, 인정, 또 반영, 반영. 그다음에 반영이 먼저죠. 반영이. 네, 반영, 인정, 공감. 예, 예. 거기에 수반되는 이제 기술적인 어떤 문구로서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랬어. 당신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 예, 예. 괜찮아. 네네. 당신 잘못만은 아니야. 네네. 이런 어떤 말들을 사용하게 되면 부부 관계가 획기적으로 예.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좋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가고 계신 부부들이 있으시면 예. 오늘부터 이 언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보시면 예, 예. 부부 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이마고 부부 상담은 우리나라에 언제 소개된 겁니까? 제가 이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요. 네. 2권이 번역본으로 나왔어요. 네. 이 책이 이제 처음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이 2004년도에 백석대 교수였던 송정아 박사가 번역한 책인데요. 네. 그러니까 2004년도니까 벌써 17년이 됐네요. 그렇네요. 17년 전에 네.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유교 문화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부장적인 폐쇄 문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사를 잘 오픈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급이 제가 보니까 저도 부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거의 이 이마구 상담이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율법적으로 직면이 심한 사람인데 네. 사실 저도 상담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상담을 안 하고 직면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한 5분 정도 들어보면 답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정답 주고 기도합시다 하면 네.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사람인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미국식 임하고 부부 상담을 한국식으로 한국 정서에 맞게 한국 문화에 맞게 그리고 이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부부들을 위해서 성경적인 상담법으로 좀 쉽고 재미있게 부부 상담이라는 유튜브 방송에서 매주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하고 부부 상담 이 기법을 좀 더 한국적이고 또 기독교적인 어떤 기법으로 목사님께서 네네. 적용해 나가고 네네. 계시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부부 상담 기법이 개발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연이 있습니다. 네네. 고난이 보석이 된다는 말이 있고요. 고난이 또 약재료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 상담사가 되려면 행복한 사람들은 부부 상담을 못 하겠지요. 자기 소재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네네. 반드시 자기 경험이 네. 있어야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마구 상담을 개발한 핸드릭스 박사도 미국의 서던 신학교 상담대학원 교수님이세요. 네. 박사고요. 그리고 목사님이세요.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그런데 그 분야의 전문가이면서도 안타깝게도 본인 부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만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재혼하고 보니 재혼해서 이게 몇 년 살다 보니까 전처와 똑같은 사람을 또 만난 거예요. 전처와 똑같은 사람을.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이제 데자뷰 현상이라고 해요. 네. 데자뷰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복구 심리가 있는 거예요. 데자뷰 심리. 그렇죠. 데자뷰 이게 재성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그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해결하려고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데 그 네. 미해결 과제를 숙제를 풀려고 아버지 같은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아버지 같은 사람을 또 만나는 거예요. 그게 더 익숙하니까. 예. 참,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요, 이게. 네. 무식 중에 자기와 상처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상담대학원에서 이제 석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이 분야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데자뷰 현상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우리나라 초혼 이혼율이 네. 40%인데요. 네. 재혼 이혼율은 75%예요. 2배로 높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치유가 있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놈이 그놈이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핸드릭스 박사도 그 분야의 전문가이면서도 또 실패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르고 골랐어도 심리적으로는 전처와 똑같은 사람을 또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두 번의 이혼은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절박함이 이 임하고 부부 상담 기법을 개발하고 하는데 그런 동기가 된 동기가 거죠. 되었군요. 예. 이제 그 핸드릭스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이신데
그런데도 이런 분별이 어려울까요? 사람이요. 네네. 이 무의식적으로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세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연애 시절에는 또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콩깍지 호르몬이 나와요. 그렇죠. 콩깍지 한 2년에서 3년은 유효하다는. 그렇죠. 예, 그 콩깍지 호르몬이 쓰이면 네.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는 PEA 호르몬인데요. 페닐 에틸 아민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이 나오면 감각이 무뎌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죠. 마취 상태가 돼요. 마취 상태. 그냥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상대방의 허물이나 단점이 안 보이게 되는 거지요. 전문가도. 그렇죠. 네. 그리고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곰보도 보조개로 보일 정도로 네. 그렇게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콩깍지 호르몬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유효기간이 짧아요. 네. 길면 3년, 네. 평균 14개월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콩깍지 호르몬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면 제정신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미쳤지. 왜 저 사람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하고 이제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랬지. 이런 그렇죠.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때부터 이제 부부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핸드릭스 박사 부부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말이 네. 너무 궁금합니다. 그 핸드릭스 박사가 또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목회자인데. 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면서 결혼은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가를 수 없다는 말씀을 보면서 부부 갈등 문제를 이제 구속사로 해석하게 된 거죠. 네. 아, 우리 부부 갈등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나 이제 섭리라고 생각한 거죠. 네. 부부 갈등의 원리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는 반드시 부부 관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원만했던 그 어린 시절 보낸 사람에게는 원만한 부부 관계로. 그렇죠. 반드시 또 그래요. 굴곡이 또 심하거나 상처가 많았던 부부에게는 또 부부 관계도 상처와 또 이렇게 싸운다는 거죠.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그렇죠. 거예요. 아. 그래서 어린 시절 부모와의 갈등이 결혼해서 반드시 부부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제가 이제 한국식으로 이마고 상담을 접목하다 보니까 네. 이런 속담이 생각났어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말 있잖아요. 너무 많죠 그런 것들. 그리고 종로가 어디겠어요. 상처를 준 그렇죠. 어린 시절. 부모죠. 부모. 부모. 그러니까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배우자끼리 서로 풀어낸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심리학 용어에서는 투사 현상이라고 해요. 네. 화풀이 한다는 거예요.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 보면 그게 말은 맞는데 그 말투가 기분 나빠요. 이게 던진다는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싸움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 문제는 개별적으로 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로 풀어야 되는. 그래서 관계를 좋아하는 대화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 인정, 공감 대화. 그랬구나.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 이 대화가 나온 거죠. 네. 네네. 예, 여러분들께서는 FM 91.1MHz 전북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만나고 싶었습니다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이마고 부부 상담 기법을 통해서 부부 사이의 유대감을 높여주시고 계신 신병식 목사님과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맨 마지막 문구에서 부부 관계는 개별적으로 풀면 안 되고 네네. 관계로 풀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좀 선뜻 딱 와닿진 않는데 어떤 말씀인지 좀. 이 부부 문제를 개별적인 문제로 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여보, 일로 와봐. 나하고 한번 따져봐.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가면 상담실에 와서도 싸우죠. 네. 그럼 상담사는 거기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상담법으로 상담을 하다가 지쳐서 그만둬야 되겠다. 정도의 상담사가 재판관이 돼줘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옳고 그름 따져줘야 되는 예. 역할을 하게 되는. 그렇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줘도 네. 정답을 제시해줘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마고 상담에서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 컨텐츠라고 하죠.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계, 커넥팅, 연결이 중요하다는 거 중요하다고 해요. 네. 사실 부부가 싸우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시시콜콜하잖아요. 무슨 뭐 남북 통일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세계 평화에 대한 문제도 아니잖아요. 절대 그런 거 갖고 싸우지 그렇죠. 않죠. 네. 그런데 서로 애들처럼 사실은 자기의 그 결핍,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로 인한 결핍에 대한 욕구를 채워달라고 다투는 애들 싸움이에요, 사실은. 네.
그걸 내면 아이라고 하는데 내면 아이끼리 싸우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부는 옳고 그름으로 상담을 하면 안 되고요. 관계를 좋아지게 하면 다 좋아지니까 관계를 좋아지도록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서로서로 반영해주고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면 극적으로 좋아진다는 거죠. 그랬구나. 그래서 당신 입장에서 남자들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 입장이라는 말이 잘 안 나요. 근데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네. 당신 입장에서. 논리적이기 때문에 왜 말 같지도 않은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들어보면. 그렇죠. 네. 그럼 내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정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다. 여보 괜찮아. 살다 보면 네. 그럴 수도 있지. 또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열등감이나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당신 잘못만은 아니야. 누구라도 그럴 수도 있어.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싸움의 어떤 주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싸우는 주체인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는 네네. 언어적 사용이라든지 네. 이런 일들이 실마리가 된다는 그런 네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럼 부부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돼야 맞는 겁니까? 그러면 상담하고 치료가 있는데요. 네네. 상담 치유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카운셀링만 하면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 상담밖에. 그러니까 치유를 힐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 이제 완전한 치유가 카운슬링과 힐링이 힐링을 같이 해야 이루어져야 된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치료라는 그 임하고 부부 치유라고 하지 아니하고 치료. 치료라고 그래. 치료. 네, 치료. 이게 의학용어예요. 네, 의학용어. 그렇죠. 의학용어. 예. 병원 가서 치료하듯이 상처도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치료받지 않으면 평생 왼수처럼 살게 되는 거지요. 왼수. 예, 왼수. 그런데 이런 부부 갈등이 결혼해서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피해자예요, 사실은. 네. 예, 피해자가 서로 가해자가 된 거예요. 근본 원인은 어린 시절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네.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부모와 자녀 간 대화를 시켜봐야 돼요. 그때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그걸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것을 이제 PC 대화라고 해요. PC 대화. PC 대화예요. 네. 페어런츠 차일드. 네. 그래서 약자로 PC 대화라고 하는데 부모를 뜻하는 페어런츠. 페어런츠와 차이를 말하는 칠드런이 이게 합성어죠. 합성어요. PC 대화법. 그렇죠. 네네.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이제 상처를 준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0살 때 상처받았으면 10살로 돌아가서 이제 부모와 대화를 하는 거죠. 철수야, 너는 나하고 살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었니?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 네. 어린 시절 상처가 많은 분들은요. 이제 이게 PC 대화를 할 때는 꼭 역할극을 부부끼리 대역을 해줘요. 아버지, 엄마 역할을 부부가 서로 해주는 거예요. 네. 교대로 해가면서. 네, 네. 그럼 배우자끼리 눈을 마주보고 부모님과 하고 싶은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힘들었던 얘기를 하면서 눈을 마주보고 하는 순간 부부는 눈물이 핑 돌게 되어 있어요. 돌겠네요. 예, 네. 핑 돌게 되어 있어요. 뭐 마주 보면서 싸우는 부부들은 대개 이제 눈을 마주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눈을 좀 마주 보세요. 이렇게 마주 보면서 눈을 마주 보면 그 속에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배우자의 눈 속에 다 사연이 들어있기 때문에 눈을 마주 보면서 배우자의 상처를 깊이 느껴보는 체험까지 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을 이제 필리아 사랑이라고 해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가페 사랑 플러스 감정을 느껴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 눈을 쳐다보면서 울고 있는 배우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아픈 감정을 체험하는 것이 이제 필리아 사랑인데요. 그때에서 통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머리에 맺힌 상처가 풀어지면서 어떤 심리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때 영적인 반전이 이루어진다고 봐요. 네. 우리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정말 속 썩이는 저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상처받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지요. 그래서 부부가 힘들었던 얘기를 하면서 응어리를 풀어내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건들 있잖아요. 애도 사건이나 가정폭력 사건. 네. 참으로 그런 사건까지도 치료되는 기적을 제가 임상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네네.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공감받을 때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네. 이 경북대 박찬석 교수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찬석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시골에서 살다가 대구로 유학을 갔답니다. 이 찬석이가 중학교 1학년 때 대구 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낯설기도 하고 흥미를 못 붙이고 그러니 뭐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꼴등했어, 꼴등. 64등 중에서 64등 했답니다. 네. 도저히 이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보여드릴 수 없어서 성적표를 조작했는데요. 64등을 면도칼로 긁어가지고 1등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아버지한테 보여주니까 네네.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돼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 그 우리 아들 1등 했다고. 네네. 자랑스럽다고. 아이고. 근데 그 찬석이가 이 소식을 듣고 강물에 뛰어들었답니다. 너무 감당이 안 돼가지고. 감당이 안 되죠. 이거. 죽으려고. 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을 일이 아니고 네.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공감해 주는데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 정서적인 공감, 인정 그 욕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어떤 동기유발이 된 거죠. 이분이 17년 만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작한 지 17년 만에 경북대 교수가 되었고요. 네. 30년 만에 경북대 총장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야, 사람이 인정받고 공감받으면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외에도 좀 더 공감에 대한 사례들이 더 있을까요? 가정에서 한번 네. 예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엄마 나 내일 학교 안 갈 거야. 저도 며칠 전에 한번 들어봤던 그랬어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보통 부모님도 뚜껑 열려요. 뚜껑 열리죠. 너 미쳤냐? 네가 뭐가 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이제 대화가 끊기는 거죠. 애는 벌써 문 닫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끝나는 거예요. 네. 소통 안 됩니다. 그때 이제 반영, 인정, 공감대와 이제 임하고 상담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네. 그러니까 네 말은 나 학교 안 갈 거야. 그럼 그 말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은 내일부터 학교를 안 간다는 말이지 이해가 안 간다잖아요. 학교 안 간다는 말이. 예. 그래서 반드시 질문을 해야 돼요. 네. 이해가 안 가면 무조건 질문을 해야 돼요. 네. 아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어. 선생님이 짝꿍하고 싸웠는데 너만 혼내켰다는 말이지. 예. 아이고 우리 아들 힘들었겠네. 요 힘들었겠네. 이게 공감입니다. 공감. 아이고 힘들었겠네. 네. 얼마나 억울했겠어. 이리 와. 엄마가 위로해 줄게. 하면서 이렇게 포옹을 해주면 이미 이제 정서적인 지지를 공감을 엄마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일 학교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자, 가겠죠. 학교는 일단 보냈고요. 예, 또 예. 이제 또 혹시 남편이 뭐 아내에게 이렇게 뭐 혹시 공감이나 인정이나 지지 받을 만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요즘에 이제 회사 생활하는 남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죠. 너무 지치고 힘들면 네. 여보 나 회사 때려칠 거야. 아이고. 그러면 이게 진짜 때려친다는 얘기보다는 그렇죠. 나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영 인정 공감대로 풀면 그대로 받아줘야 되겠죠. 네. 받아주지 않으면 뭔 말이 나오겠어요. 당신 미쳤어? 돈 벌어놓은 거 있어? 애들은 어떡하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에이 내가 저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제 순서적으로 네. 이제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말은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그러니까 당신의 말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애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당신의 말은 회사를 때려치고 싶다는 얘기지. 예. 이렇게 이제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예. 반영해 주는 거죠, 반영. 근데 때려치고 싶다는 그 말에 대해서 이해가 안 이해가 안 가잖아요. 되니까. 물어봐요. 질문해야죠. 그러죠. 예. 당신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 물어보는 거죠.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당신 많이 힘들었겠다. 많이 힘들었겠다. 힘들었겠다. 이게 공감이에요. 예. 그러면 남편들도 아마 눈물이 픽 나올 거예요. 돌죠. 여보 내가 위로해 줄게. 네. 아들을 위로해 주듯이 포옹해 주면 되는 거예요. 많이 여보 힘들었지. 아내로부터 그런 정서적인 지지와 공감을 받으면 다시 출근하는 힘이 생기겠지요. 네. 예. 지금 이 방송 들으면서 가시는 분들 중에는 교회를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예.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나오는 분께 네. 우리도 아까 반영, 인정, 그대로 하면 되죠. 공감의 언어로 네네. 잘 풀어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당신의 당신의 말은 교회를
가기 싫다는 말이구나. 말이지. 말이구나. 네네.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렇죠. 교회에서 네. 어려움이 있어?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랬어. 당신 참 힘들었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표본적인 지금 임하고 상담법을 적용한 사례라고 네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주 잘 아시네요. 금방 잘하시네요. 예, 목사님, 그 임하고 부부 상담 이게 목회에도 또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네. 제가 사실은 목회하면서 소통이 너무 안 되니까 이 상담을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 임하고 상담은 핸드릭스 박사가 현대 심리학 이론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만든 아주 성경적인 상담법이에요. 네. 그럼에도 일부 보수적인 목회자분들은 성향상 심리 상담을 목회에 적용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분들이 개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겠지요. 사연이 있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도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치유도 이제 영적으로 치유하고 또 심리적으로도 치유를 병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야 균형 있는 치유가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몸이 아프면 병원 치료 받듯이 현대 의학의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럼 맹장 하나 걸려도 옛날에는 수술을 못해서 죽었듯이 그런 현대 의학의 도움을 많이 받듯이 마음이 아프면 기도만 하지 말고 현대 심리학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심리학 이론이라면 이제 개혁적인 측면에서 성경적으로 검증된 심리 이론을 이제 일반은총 차원에서 이제 적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임하고 상담은 세상 사람이 만든 상담법이 아니고 미국 서든 신학 대학원의 교수님이 개발한 상담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세 가지 이론을 적용했더라고요. 제가 5년 동안 연구하면서 보니까 애착 이론, 네. 대상 이론, 대상이론. 이 대상이 이제 이미지지요. 네. 대상 이론, 그 다음에 프로이드가 주장한 이제 무식 이론, 네. 이 세 가지 이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서 보다 개혁적이고 성경적인 상담법이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석박사 학위를 공부하면서 한 100상 정도를 임상 실험해 보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미국 그 치료율이 90%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똑같이 90% 이상 상담만 받기만 하면 네. 아주 좋아지는 그런 어떤 경험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상담 기법들이 네네. 우리 교회나 또 개인 부부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부부 관계가 좋아지면 목사님, 네네.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렇죠.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또 교회가 회복되지요. 교회가 또 회복되어지면 예. 나라와 또 민족까지 좋아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네네. 오늘 목사님께서 여러 번 강조해 주시는 반영, 인정, 공감 이러한 어떤 시도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임하고 상담을 이제 하면서 적용해 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이 부부가 1호 신자가 되었습니다. 어허. 공감이에요. 교회만 다니면 답니까? 라고 질문했던 예, 분이 예. 1호 신자가 되셨군요. 그분이 전도가 되면서 네. 야, 목회자가 한 영혼이 전도되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그리고 부부가 전도되니까 가정 모두가 다 교회에 돌아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년 동안 이제 석박사 학위를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임상 실험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10가정 정도 10부부를 이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보고 야, 이 상담법은 21세기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어떤 전도의 비밀병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네네. 이 상담법은 은사가 없어도 배우기가 쉬워요. 네. 자꾸 반복하다 보면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의 에빙하우스가 우리 뇌에 저장되려면 최소한 4번 정도는 반복해서 들으면 내 말이 나오고 내 언어가 나오고 내 눈빛이 나오고 내 몸짓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상담법을 좀 배우면 탁월한 상담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하고 부부 치유 이 모임도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부부 갈등을 가진 분들이 이제 모여서 상담을 이제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고 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관리가 있어요.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모임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만든 모임인데요. 여기 와서 속풀이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네. 코로나 전에는 한창 재미있게 하다가 중단되어서 요즘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줌으로 이 부부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한 사람이 10,000원, 10,000원 하나 가지고 와서 식사하면서 차 마시면서 제가 만든 아마도 한국적인 부부 치료 그 PPT 교재를 가지고 부부 치유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 단 도박 모임은 있어요. 끊을 단 도박 네, 모임. 그렇죠. 도박을 끊는 모임이군요. 그래요. 또 그게 이제 부부 모임이에요. 예, 단주 모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술 끊는 모임. 그렇죠. 그런데 예. 단 부부 싸움 모임은 없어요. 저도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마 국내 최초로 이렇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단 부부 싸움 모임. 예, 네. 예. 여기가 이제 전도의 현장도 되기도 해요. 불신자들이 네. 이제 부부 갈등이 심한 분들은 상담도 잘 안 받고 하니까 이제 부부 모임으로 오라고 하면 네. 이제 밥 먹으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 힘든 얘기도 이제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로 인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목회자나 성도님들은 참 내 자신이 예수를 믿어도 잘 안 변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어떤 딜레마에 빠져서 많이 힘들어 하실 줄 아는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한 것은 영적인 상담과 심리적인 상담을 복합적으로 목회에 적용했을 때에 이제 교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성숙해지는가가 그게 연구 논문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영적 치유와 심리 치유는 비례한다는 논문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영적으로만 이렇게 치유해 주려고 하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영적인 발달은 많이 일어났어요, 보면. 네. 근데 심리적인 발달이 아직 치유가 안 돼서 이 영적인 것으로 많이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영적인 치유와 심적인 치유를 병행하면 치유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네. 교인들 중에는 어린 시절에 상처로 인해서 가면을 쓰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설교도 잘 안 들리고요. 네, 네. 신앙이 성숙되질 않아요. 네. 이런 현상을 예수님께서는 예식적인 행동, 예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해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하면서 질책을 하셨는데요. 이걸 이제 가면을 썼다고 그래요. 페르조나 현상이라고 하는데, 정치권에서도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남 탓하는 성도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치유해 줘야 될까? 그게 고민이었었는데, 네, 네, 네. 이마고 상담을 접하면서 부부끼리 서로 눈을 마주보고 어린 시절에 응어리를 풀어내면서 이 내로남불 현상, 남 탓하는 현상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네. 가면이 벗겨지니까. 그래서 이마고 상담을 이 목회에 도입해서 성경 공부할 때 아니면 뭐 제자 훈련이나 1:1 양육할 때 이마고 치료를 병행하면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심적인 성숙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마고 부부 상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시간이 없어서요. 더 많이 공부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유튜브 아하 부부 상담, 아하 부부 상담을 검색하셔서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예, 유튜브에 아하 부부 상담 상담. 이렇게 예. 검색하시면 네네. 오늘 심경식 목사님의 네네. 신병식 목사님의 유튜브 채널이요. 임하고 부부 상담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목사님이 퀴즈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퀴즈 그래요? 준비하셨죠? 네네. 네. 그러면 우리 신병식 목사님께서 준비한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퀴즈입니다. 땡땡에 해당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시편 128편 3절 말씀입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땡땡나무 같으며, 결실한 땡땡나무 같으며에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 포도, 2번 감남, 3번 사과, 4번 자두. 시편 128편 3절 말씀, 내 집에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땡땡 나무 같으며에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 포도, 2번 감남, 3번 사과, 4번 자두.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110번으로 번호 또는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맞힌 분께 선정해서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고요. 선물 당첨자로 선정된 분께 당첨 문자가 갑니다. 바로 답장으로 이름과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만남은 임하고 부부 상담을 통해서 목회와 전도를 실천하고 계신 대전 세계비전교회 신병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시고요. 네, 네네. 지금까지 만나고 싶었습니다. 박민철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